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와 똑같은 아침인데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좀 피곤해서 혹은 어제 잠을 설쳐서라는 말로 가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문장 한마디가 어쩌면 벼랑 끝에 선 마음이 세상에 내뱉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들에 집중해보려 합니다. 정신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제가 느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그때 그 말이 신호인 줄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우울증은 결코 나 우울해요, 슬퍼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짜증 섞인 투정처럼 우리 곁을 맴돕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언어들을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귀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가장 입에 달고 사는 말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요즘 일이 많나 보다 혹은 잠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이해하기 딱 좋은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이 말은 가면 우울증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왜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말할까요?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진 우울증에 대한 편견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의지가 약하다, 배부른 소리 한다, 는 비난이 돌아올까봐 사람들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자신의 고통을 위장합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라는 말보다 몸이 피곤해요 라는 말이 훨씬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피로와 우울증으로 인한 병적 무기력은 명확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피로는 퇴근 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주말에 푹 자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우울증의 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10시간을 자도 며칠을 쉬어도 몸속의 에너지는 0에 수렴합니다. 아니,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50대 가장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년 내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거실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아내는 그저 남편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조차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왜 진작 힘들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장님, 가장이 힘들다고 하면 집안 분위기 망치잖아요. 그냥 나만 좀 피곤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이처럼 피곤하다는 말 뒤에는 타인에게 짐이 되기 싫은 배려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처절한 부인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특별한 병명이 없는데도 몇 달째 피곤하다며 바깥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생기가 사라진 눈동자, 억지로 지어 보이는 어색한 미소. 그것은 휴식이 필요한 신호가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우리가 흔히 주말 오후에 침대에 누워 내뱉는 말과 우울증 환자가 내뱉는 이 말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귀찮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미루는 상태지만 우울증에서의 무기력은 하고 싶은 일 자체가 증발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안헤도니아, 엔헤도니아, 아포스트로피, 즉 즐거움 상실증이라고 부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즐겁게 보던 드라마가 갑자기 지루해지고
손꼽아 기다리던 친구와의 약속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배가 고파도 음식을 차려 먹는 과정이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처럼 느껴져 결국 굶거나 대충 때우게 됩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어떤 행동을 해도 즐거움이라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 뇌는 아예 행동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든 분들은 주변으로부터 좀 나가서 햇볕도 쬐고 운동도 해봐라 라는 조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일단 좀 뛰어봐. 그럼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욕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환자들은 남들은 다 쉽게 하는 일상인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라며 2차적인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귀찮다는 말의 이면에는 사실 엄청난 피로감이 숨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비하라는 감정적 폭풍이 24시간 몰아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루는 이야기 중 가장 위험하고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야. 내가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을지도 몰라. 이 말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0을 넘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느끼는 무가치감의 극치입니다. 우울증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이를 터널 시야, 터널 비전 라고 합니다. 터널 안에 갇히면 끝에 보이는 아주 작은 비두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 고통 속에 매몰되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친구, 나의 미래가 모두 어둠 속에 가려집니다. 오직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죽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80% 이상은 사전에 주변에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를 보냅니다. 나 하나 없어져도 라는 말은 제발 나를 좀 붙잡아줘. 나는 지금 혼자서는 이 어둠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라는 처절한 SOS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냐? 거나 너를 생각해서라도 힘내라. 는 말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대신 그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니? 네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 결코 아무렇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꼭 필요해. 이 한마디가 터널 끝에 작은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나만 없었어도 상황이 이렇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날카로운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울증이 우리에게 거는 가장 잔인한 마법은 바로 과도한 죄책감과 자기비하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의 렌즈를 통해 보면 그것은 세상이 무너질 듯한 대죄처럼 보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이를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우울증에 걸린 뇌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되어도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식이죠. 이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릴 적의 사소한 잘못부터 최근의 업무 실수까지 모두 끌어모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주변의 칭찬이나 격려도 밀어냅니다. 누군가 당신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면 속으로는 당신이 내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할 걸이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병적인 자기혐오입니다. 이런 자책이 무서운 이유는 에너지를 내부로만 쏟게 만들어 정작 회복에 써야 할 최소한의 기력마저 탕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24시간 내내 슬픈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어제는 웃으면서 밥도 잘 먹던데 우울증 맞아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울증의 본질은 감정의 폭이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의 상실에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다가도 또 어느 순간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 상태가 반복됩니다. 특히 짜증과 분노로 나타나는 우울증도 많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불같이 화가 나고 평소라면 웃어넘길 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자책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본인조차 자신의 감정 기복을 이해할 수 없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말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온도 조절기 같습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뜨겁게 달궈지거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생긴 것뿐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이 조절기는 반드시 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울증이 보내는 5가지 숨겨진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 혹은 소중한 사람을 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울증은 결코 의지로 이겨내는 병이 아닙니다. 골절된 다리를 의지로 붙일 수 없듯이 마음의 병 또한 전문가의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상태를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나? 어떤 상황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늪에서 한 발자국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나 사실 좀 많이 힘들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여기 있을게.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내 편이야. 라는 확신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긴 터널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걸어줄 사람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비록 흐리지만 내일은 반드시 맑은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후 맞이할 당신의 인생 2막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